옛날 한 마을에 광식이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헌데 광식이에겐 괴상한 소문이 따라다녔지요. 그건 광식이가 귀신을 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광식이 그건 참으로 신통여. 이번에 상구아재 사고 난 걸 꼭 다시 맞췄잖아. 귀신이 가르쳐준 것이 틀림없어. 헌데 그렇게 불길한 아이가 마을에 있어도 되겠남? 그러게 말여. 괜스레 마을에 애군이 오면 어떡혀. 무서워진 마을 사람들은 광식이네 집 앞에 몰려갔지요. 그리고는 광식이네한테 동네를 떠나라고 윽박질렀답니다. 아니 그 어린 것이 뭘 어쨌다고 이 난리요. 광시가범이 몰라서 하는 소리요. 그 애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여 귀신. 그게 무슨 놈의 소리요. 내 아들이 귀신이라니. 이상한 말만 믿고 다들 못하는 소리가 없소. 아, 답답하구먼. 광식이 고놈 때문에 동네에 애군이라도 닥치면 어떡혀? 여러 소리 말고 마을을 당장 떠나라 이 말이여. 마을 사람들의 성화에 결국 광식의 가족은 마을을 나섰습니다. 하여 들판을 떠돌다가 산 아래 초막을 짓고 살았지요. 죄송해요, 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거라. 제 눈에 뭐가 자꾸 보여서 저도 어쩔 수가 없구먼요. 헌데 한계절이 지났을 쯤이었지요. 하루는 광식이가 아버지를 다급하게 찾았습니다. 아버지, 뭔가 이쪽으로 오니께 조심하셔야 해요. 아버지, 오긴 뭐가 온다는 게야. 내 눈엔 아무것도 없다. 아, 글쎄, 아주 험한 것이라니께요. 당장 우리도 피해야 해요. 아니, 네가 미쳤느냐? 대체 왜 이러느냐?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꼴이나 배워오거라. 광식의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허나 광식이는 마음속 불안감에 잠도 자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랐지요. 헌데 채 사흘도 지나지 않아 큰 물난리가 났지요. 그리고 광식이의 부모님은 그만 물에 휩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린 광식이만 혼자 남게 되었지요. 광식이는 겁나고 무서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광식이는 20살이 되었답니다. 광식이는 장터 한 구석에서 사람들의 운세를 봐주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의 점괘가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찾아오는 이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단골들도 여럿 있었지요. 아유, 광식 도령, 지난번 도령께서 제 운을 짚어주신 날 이후로 세상이 훤히 열리는 듯 했다니까요. 도령 같은 분을 만난 건 제 인생의 복이지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밤 잠시 저랑 술 한 잔 기울여 주실 수 있을까요? 황실에 올린다는 귀한 명주가 운 좋게 제 손에 들어왔답니다. 아니, 그 귀한 술을 어찌 손에 넣었어? 광식이는 명주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술을 빚는 양조장 주인이 저와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오, 그렇소. 참으로 훌륭하구려. 이제야 도령께서 제 말에 관심을 주시니 기뻐요. 오늘 밤 저희 집으로 살짝 발걸음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좋소. 남들 눈도 있으니 자정이 넘은 뒤에 가겠소. 광식이가 오겠다는 말에 홍매는 눈웃음을 치며 돌아갔답니다. 그날 밤 광식이는 자정이 지나 홍매가 머무는 기방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이 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이것이 황실에 진상한다는 명주로구려. 맛이 참으로 감미롭소. 이래서 임금님도 즐겨 드시는 것이로구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도령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 마련해 두겠습니다. 홍매는 눈웃음을 지으며 광식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광식이는 연거푸 술잔을 들이켰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술병을 모두 비운 광식이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도령, 설마 지금 자는 것이옵니까? 광식이의 코 고는 소리에 홍매는 깜짝 놀라 그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광식이는 드르렁 코만 골아댔지요.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잠들면 이 몸은 무엇이 되냔 말이에요. 10번을 청해 겨우 모셔놓고 이대로 코만 골다 가시다니 허참. 다음 날 아침 홍매가 눈을 떠보니 광식이는 방 안에 없었습니다. 도령이 벌써 가셨나 보네. 아이고, 애달 봐라. 일찍 자리를 비운 광식 때문에 홍매는 그저 아쉬움만 남았지요. 다음 날이 되니 이번에는 금부도 사댁 젊은 마님이 광식을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광식이 도령. 오늘 내 팔자는 어떤가 궁금하구려. 금부도 사댁 마님은 광식의 단골 중 한 사람이었지요. 오늘은 동쪽의 기운이 맑고 환하니 마님의 기운 또한 동쪽에서 열릴 것이옵니다. 오호라 우리 집에서 동쪽이라면 도령 자네가 바로 귀인이겠구려. 그런데 말이오. 때마침 시아버님 묘지 자리를 봐야 하는 일이 있어 그러는데 혹여 오늘 저녁 잠시 우리 집까지 동행해 줄 수 있겠소? 혼자서는 좀 두렵기도 하고 말이지요. 어째 그 속내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 말이었지요. 젊은 마님은 광식에게 관상을 보고 난 후로 그에게 연심이 깊어졌던 것이지요. 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손님과 사사로운 연을 맺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이 참, 누가 무슨 연을 맺자 했단 말이오? 그냥 무덤 자리가 괜찮은지 봐달라 한 것뿐인데. 젊은 마님은 일찍이 과부가 된 후로 항상 광식이 같은 청년을 노리고 있었지요. 하여 광식이는 늘 그녀를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도 자네가 내 청을 뿌리치는군. 하지만 기억하게 언젠가는 자네를 내 품에 들이고야 말겠소. 금부도 사댁 마님은 복채로 거금을 놓고는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항상 10배가 넘는 돈을 지불하였지요. 젊은 마님의 점괘는 말이오.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 끝끝내 놓지 않는 기세가 있어. 그런데 그 대상이 하필 나라니 난감하기 이를 어쩌란 말이오. 광식이는 젊은 마님이 다녀간 날이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눈 딱 감고 젊은 마님의 품에 들면 평생을 걱정 없이 살 수도 있었지요. 허나 광식이는 언젠가 자신에게도 진짜 인연이 나타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점괘 속에는 일생 단 한 번 운명적인 만남이 정해져 있었지요. 그렇기에 그는 누가 아닌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광식이는 여느 때처럼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 상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조심스럽게 점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슬픔이 어른거렸지요. 제 점괘를 한번 보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옵지요. 부디 앉으시지요. 광식이는 조심스레 그녀의 사주를 살핀 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얼굴빛이 서서히 창백해졌지요. 옥녀의 사주 속에는 지독한 애군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기문 관살이 겹치고 대우는 막혀 있었으며 생의 맥은 마치 희미한 등불 같았지요. 분명 가까운 시일 내에 죽음과 맞닿는 기운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점괘를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시옵니까? 혹시 제 팔자에 무언가 나쁜 기운이라도 깃들었단 말씀이십니까? 광식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 도사린 죽음의 기운이 어린 시절 그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릴 적 한나란 씨의 부모를 잃었던 그 기억이 떠올라 그는 그 자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광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맑고 슬픈 눈동자가 그의 마음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광식은 그녀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녀의 슬픈 눈빛이 가슴에 남아 떠나질 않았습니다. 광식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한참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때도 살릴 수 있는 길은 있었건만 어린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지요.
하여 광식이는 상복 입은 옥녀에게 드리운 애군의 점괘를 어찌 풀어야 할지 고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를 생각하면 자꾸만 심장이 뛰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이 두근거림은 단순한 연민과는 달랐습니다. 어쩌면 옥녀야말로 내 점괘가 짚은 평생 한 번 오는 인연일지도 모르겠구나. 광식은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침이 되어서야 그녀를 돕기로 마음을 정하였지요. 그래, 일단은 살리고 보자. 이미 하늘이 정한 운명을 일개 점쟁이가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곧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광식은 그 뜻을 거슬러 그녀의 목숨을 건져내겠노라 마음먹었습니다. 광식이 시전에 도착해보니 과연 그녀는 과일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제수용 과일을 살 수 없소. 더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시구려. 부족한 건 내일 가져다 드릴 터이니 오늘만 좀 봐주시지요. 옥녀는 제사에 쓸 과일을 사러 왔다가 돈이 모자라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광식은 그 모습을 보고는 주저하지 않고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여기 있어. 이제 과일을 내어주시죠. 옥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점괘를 보던 중 갑자기 사라졌던 점쟁이가 아니었습니까?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절 도우시는 것이옵니까? 그저 지나다 보았을 뿐이요. 별다른 뜻은 없소이다. 그 후로도 광식은 옥녀 앞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녀를 도와주고 장애짐을 나를 때면 또 불쑥 나타나 손을 보탰지요. 부인, 혼자 들기엔 무거운 짐이오. 이리 나와보시죠. 매번 이렇게 도와주시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에요. 허나 괜한 오해를 사지는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광식은 일부러 그녀와 마주치며 점괘에 서린 애군이 거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옥녀의 친정 백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부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옥녀야, 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젠 너도 세계를 찾아야 할 때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제 상복을 그만 입거라. 김대감께서 너를 받아들이고 싶다더구나. 김대감의 아들이란 자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동자도 흐리다던데요. 김대감의 아들이 바보라는 것은 한양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죠. 옥녀야, 그런 말 말거라. 김대감은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실세다. 네가 그 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너는 물론 네 어미도 두 발 뻗고 살 수 있다. 옥녀는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자신을 바보에게 시집 보내고 대신 은혜를 입겠다는 백부의 속셈이 훤히 드러났던 것이지요. 그런 혼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가 감히 어른 말에 토를 다느냐? 너를 거두어 먹여 살린 은공도 잊었단 말이냐? 그날 밤 옥녀는 깊은 절망에 빠져 정처 없이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강물 위엔 달빛만이 외롭게 흘렀지요. 친정 백부는 그녀를 바보에게 시집을 보내려는 판이었지요. 백부는 오직 김대감에게 입은 은혜만 생각하며 옥녀에게 재가를 강권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 한많은 인생 덧없이 끝내보련다. 그녀는 더는 살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흐느낌 속에 강물로 걸어 들어가며 조용히 두 눈을 감았지요. 이튿날 아침 친정집은 뒤집어졌습니다. 종들도 마을 사람들도 옥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백부는 성이 났습니다. 오늘 안으로 김대감 댁에 들여보내기로 했거늘 이 계집이 어딜 도망간 것이냐? 어서 더 수소문해 보아라. 내가 김대감의 얼굴을 어떻게 보란 말이냐?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옥녀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광식이의 방 안에는 의식을 잃은 옥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광식이는 점괘를 따라 그녀를 뒤쫓았고 강에 몸을 던진 옥녀를 건져낸 것이었지요. 여긴 어디입니까?
내 집이요. 그대가 강물에 몸을 던지는 걸 보고 모셔왔어. 왜 절 살리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더는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광식이를 원망했습니다. 낭자 하늘이 내린 생명을 어찌 함부로 끊으려 하시오. 그리 절망하지 마시오. 김대감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길이 있을지 살펴보겠소. 그러기 위해선 먼저 백부와 김대감의 점괘를 직접 보아야 하오. 그동안 내 집에서 조용히 머물러 계시지요. 옥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라면 믿어보겠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김대감도 무서운 자이지만 백부님 또한 그와 한통속이요. 염려 마시오. 함부로 움직이진 않을 것이오. 그날 오후 광식이는 집을 나서 옥녀의 백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점괘를 보기 위함이었지요. 그 집은 이미 며느리가 사라진 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어찌 이리 찾아왔소? 지나던 길에 이 집에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 발을 들여보았어.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요? 그때 백부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자는 누구인가? 장터 근처에서 점을 본다는 자입니다. 점쟁이가 무슨 일로 이 집에 들렀단 말이냐? 광식이는 천천히 백부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잖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아하니 백부님의 이마에 초상이 들 기운이 어른거리는 듯하오. 그 말에 백부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이놈이 지금 불난 집에 와서 부채질을 하는 것이냐? 여봐라. 저자의 다리 몽둥이를 당장 분질러 버려라. 그 말에 하복이가 다급히 나섰습니다. 대감, 저자는 장터에서 꽤 이름난 점쟁이옵니다. 아시마님 일도 있고 하오니 일단 저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심이 좋겠습니다. 백부는 잠시 주춤하더니 광식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정말로 맞는 소리를 한다면 내 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대감의 점괘에 따르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죽을 상이 들었사옵니다. 그 말에 백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 가족 중 누구란 말이냐? 그분은 대감의 핏줄은 아니라 분명 대감댁 식구이옵니다. 백부는 며느리 옥녀를 떠올렸습니다. 그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지요. 그럼 그게 누구더냐? 아무래도 여인님이 틀림없소이다. 백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며칠 전 조카가 사라졌던 일을 떠올렸던 것이지요. 아니, 내 조카가 죽게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이유는 오직 대감의 욕심 때문이오. 내 놈이 지금 무슨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조카를 그 권세가로 들여보내면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 팔자이옵니다. 그러니 그녀를 살리고자 한다면 이 집에 머물게 하시지요. 백부는 광식이의 말을 반신반의하였습니다. 하긴 조카의 자취가 사라진 것도 마음에 걸렸지요. 하지만 김대감과 이미 혼처를 약조한 바 있어 마음대로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궤변은 그만두거라. 여봐라. 저놈을 당장 내쫓고 대문 앞에 소금을 뿌려라. 광식이는 내쫓기며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말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백부의 욕심도 문제였지만 그 뒤에 있는 김대감의 손이 더 무서웠습니다. 결국 옥녀를 살리고자 한다면 김대감의 마음을 돌려놓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광식이는 김대감 댁을 찾았습니다. 안에 누구 없어. 김대감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소이다. 잠시 뒤 대문이 열리고 하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점을 보는 자요. 중대한 화가 닥칠 기운이 보여 경고하러 왔소. 우리 대감 어르신은 하늘도 피해 간다오. 점쟁이 주제에 어디서 허튼 소릴. 광식이는 주머니에서 은전 10냥을 꺼내 하인의 손에 쥐어주며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 단정 짓지 마시오. 이 혼사가 성사되면 대감댁에 피바람이 불 것이외다. 하인은 잠시 놀란 눈으로 광식을 보더니 은전을 움켜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선비 차림의 사내가
광식을 후원 쪽으로 부르더군요. 그가 바로 김대감의 책사 고선비였습니다. 자네가 점을 본다 했나? 그런데 어쩌다 우리 대감 댁까지 찾아왔단 말이오? 이 집안에 재앙이 들이올 조짐이 있어. 재앙이 왜 이 집에 내린단 말인가? 한 여인과 혼담이 있을 것이오. 허나 그녀는 복이 아니라 흉을 지닌 인물이 외다. 그 애군이 이 집안까지 번질 모양새요. 고선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의 정보는 아직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자네가 이리 말한 것은 혹시 무언가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이오? 사실 대감께 큰 상을 받고 싶어 찾아왔소. 그뿐인가? 김대감 같은 분께 인정을 받으면 점쟁이로서 더욱 이름을 날리게 될 것이오. 그런데 고선비는 어째 광식이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자네가 그 일로 여기까지 왔을 리는 없지.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좋을게요. 광식이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고선비의 눈매는 매섭고 그 속을 꿰뚫는 기운이 있었지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뭐하러 이 댁을 찾았겠소. 자네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 이 말이오. 무슨 수작을 꾸미고 있는진 몰라도 발각되면 목숨을 부지하긴 어렵소이다. 광식이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행히도 김대감 쪽에서는 옥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만약 그 사실까지 들켰다면 고선비는 결코 그를 그냥 보내지 않았겠지요. 결국 광식이는 김대감도 보지 못한 채 조용히 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광식이는 곧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부인, 어서 채비하십시오. 아니, 무슨 일인가요? 김대감 쪽에서 머지않아 들이닥치는 것도 시간 문제요. 그쪽에는 고선비라 하는 자가 있어. 아주 섬뜩한 인물이요. 일단 눈을 피했지만 오래 버티긴 어려울 것이요. 옥녀는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광식이는 옥녀를 데리고 성박 외곽 마을의 외딴 초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은밀히 숨겨둔 처소였습니다.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십시오. 내 반드시 이 일을 끝내고 돌아오겠소. 밖으로 나가려던 광식이의 허리를 옥녀가 뒤에서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지 마셔요. 죽으려 결심했을 때보다도 지금이 그때보다 더 무서워요. 광식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 보기보다 만만한 사람 아니오. 허나 옥녀의 몸은 자꾸만 떨렸고 광식이는 마치 아이를 달래듯 그녀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서야 광식이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 길로 광식이는 자신의 초가로 돌아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 자정 무렵 바깥에서 조심스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문이 열리더니 자객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네가 광식이라는 자냐? 그렇소. 자객들은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고 광식이는 검은 보자기를 쓴 채로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광식이가 눈을 떠보니 음산한 냄새가 가득한 창고 안이었습니다. 그 앞에 고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드는가? 어제는 내 놈의 속내를 가늠하지 못해 답답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구나. 옥진산의 조카를 어디로 빼돌린 것이냐? 김대감 댁에서도 드디어 옥녀의 실종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다 털어놓는 것이 좋을 게야.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 자네 제삿날이 될 것이니. 좋소. 모두 말하겠소. 딴 김대감님 앞에서 직접 말하겠소. 허나 고선비는 빙글빙글 웃을 따름이었지요. 김대감님의 점괘를 보려는 수작이겠지. 거기서 약점 하나라도 찾아내 여인을 두고 흥정을 벌이려는 거 아니더냐? 광식이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고선비는 그의 계획을 거의 꿰뚫고 있었지요.
이제 남은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허나 광식이는 태연히 입을 열었지요. 당신은 처음부터 잘못 짚었어. 날아가는 항만 바라보다 발밑에 독사를 보지 못한 꼴이오. 허허, 이거 슬슬 재밌어지는군. 그 발밑에 독사란 게 대체 뭔 말이냐? 내가 뭘 놓쳤다는 건가? 며칠 전 의금부 도사댁 부인이 내게 관상을 보러 왔었어. 헌데 그 얼굴에 밝은 기운이 돌고 있더이다. 그건 곧 남편인 금부도사가 조정에서 큰 공을 세우고 큰 상을 받을 상이지요. 그래서 그게 우리 대감댁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아직도 모르겠어. 의금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김대감 어르신 같은 권세가에게도 어둠이 드리워졌단 증거요. 그 말에 고선비의 눈매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열흘 안에 해법을 찾지 못하면 김대감께선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오. 고선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광식이의 말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놓칠 수도 없는 말이었지요. 결국 그는 광식이를 데리고 김대감을 직접 만나게 하였습니다. 자네가 나를 뵙겠다고 고집하더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광식이는 조심스레 김대감의 점괘를 보았지요. 며칠 전 대감댁 여식이 등남하셨죠. 그 말에 김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걸 어찌 알았는가? 그 일은 집안 사람 외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늘. 큰 인물이 될 손자의 기운이 집안에 선명하게 맺혀 있어옵니다. 3대에 걸쳐 번영할 상이지요. 내가 평생 수많은 점쟁이를 보았지만 자네 같은 자는 처음이로군. 광식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신중을 기했지요. 특히 고선비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좋아. 이제 자네의 눈썰미는 믿겠네. 머지않아 의금부에서 대감댁을 조사할 것이외다. 대감께선 실로 위태로운 자리에 서게 되실 것이오. 그 말에 김대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의금부에서 나를 조사한다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근래 전하께서 대감을 2번이나 외면하신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김대감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생각해보니 과연 임금에게 2차례 청을 올렸다가 번번이 외면당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 일이야 있었지. 헌데 어찌 의금부 조사와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전하의 2번 외면은 의금부가 대감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뜻이지요. 광식이의 말에 김대감의 눈매가 서서히 날카로워졌습니다. 고선비 또한 말없이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이미 의금부가 대감의 약점을 잡고 있거나 혹은 전하께서 직접 대감을 치실 작정을 하셨거나. 김대감과 고선비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그 침묵 속에 깊은 불안이 흘렀지요. 그럼 어찌해야 하겠는가? 광식이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는 마침내 준비한 술을 꺼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될 만한 장부와 문서를 모두 옮기셔야 합니다. 털끝만한 것이라도 들키면 구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니. 자넨 잠시 나가 있게. 광식이는 사랑채에서 나와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엔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북두칠성을 따라 별자리를 살폈습니다. 이제는 북두칠성의 대운을 바랄 뿐이로다. 고선비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저 자를 온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김대감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좋다. 우선은 그자 말대로 하도록 하게. 그리고 저 점쟁이는 창고에 가두어 두게. 진실이 확인된 후 풀어줄 것이야. 명 받들겠나이다. 광식이는 다시 창고로 끌려와 묶인 채 갇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지요. 정녕 광식이의 말대로 의금부가 들이닥쳤습니다. 김대감과 고선비,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까지 모조리 끌려갔습니다. 은닉해둔 장부도 일부 적발되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위기는 피했지요. 그제야 광식이는 풀려났습니다. 참으로 신통한 점쟁이로구나.
이제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 아드님의 혼사를 중단하십시오. 그 여인은 애군만 불러올 것입니다. 김대감은 광식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요. 그리하여 혼담을 취소하고 옥녀를 더 이상 쫓지 않겠다고 약조하였습니다. 거기다 크나큰 재물을 상으로 광식이에게 쥐어주었지요. 광식이는 김대감 댁에서 돌아오자마자 옥녀에게 곧장 달려갔습니다. 이제 해결되었어. 김대감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것이오. 그게 정말입니까? 옥녀는 안도하면서도 왠지 광식이 곁을 떠나기 싫은 마음이 일었습니다. 돌아가면서도 여러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요. 이게 맞다. 광식이는 떠나는 옥녀를 보며 아픈 마음에 눈물을 흘렸지요. 헌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튿날 밤 옥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시아버지와 단판을 지었습니다. 김대감의 명령으로 옥시 가문에서 제 이름을 지우기로 하셨지요. 이젠 저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몸,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책임지셔야지요. 책임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날 살려놓았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왜 내가 싫습니까? 그럼 다시 한강으로 가서 풍덩 뛰어들어야 하나요? 아, 그건 아니오. 허나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옥녀는 그를 덥석 안고는 방바닥으로 쓰러뜨렸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다정하고도 단호한 손길로 혼이 빠진 광식이를 이끌었지요. 그날 밤 광식이의 마음은 드디어 열리고야 말았습니다. 며칠 뒤 초가마당에는 화사한 혼례상이 차려졌습니다. 광식이와 옥녀의 혼례날이었지요. 김대감도 많은 재물을 보내어 두 사람을 축복했답니다. 이듬해 광식이는 다시 종로 한복판의 점집을 열었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속속 그를 찾아왔지요. 광식이는 굳이 목패를 걸지도 소리 높여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점괘는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되었지요. 그 옆에 앉은 옥녀는 남몰래 준비한 쌀자루를 풀어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은 쌀을 받아들고 연신 고개를 숙였지요. 광식이와 옥녀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